반갑습니다. 서문성 경우입니다. 원불교 성지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6강을 함께 하게 될 서문성입니다. 원불교 성지 이야기는 6강으로 구성되어서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불교 성지 전반에 관련돼서 1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강은 원불교 근원 성지인 영산 성지에 대한 강의, 그리고 제3강은 원불교 교법을 제정한 바로 변산 성지에 대한 강의, 그리고 제3강은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제정하신 후에 법을 전하신 전법 성지인 익산 성지, 그리고 다섯 번째 강의는 대종사님께서 처음 선을 나셨던 만덕산 성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무리로 6번째 강의는 대종사님의 법통을 이으신 정산종사님, 그리고 주산종사님, 이 형제분이 탄생하시고 구도하신 성주 성지에 대한 이야기로 원불교 성지 이야기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 있어서 원불교 성지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원불교의 사적지는 어떻게 지정이 되고 어떠한 곳을 지정을 하는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사적지는 첫 번째 대종사님의 탄생, 그리고 구도, 더 나아가서는 깨달음인 대각에 관련된 터와 구조물 및 교단 창립과 발전 과정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업이 이루어진 터, 그리고 그러한 구조물이 있는 곳을 원불교 사적지로 가장 먼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대종사님의 생애를 기리는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서 세워진 구조물이나 조형물을 원불교에서는 사적지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어서는 역대 선진님들 중에서 종사 이상, 그러니까 원불교 법의 등급에 있어서 출가이와 대강열애이, 이 선인님들의 탄생과 구도와 관련된 그러한 곳을 원불교에서는 사적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적지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또한 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에서는 성적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적지,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적지. 가장 먼저인 성적지는 어떠한 곳을 성적지로 지정을 하느냐 하면은 대종사님의 탄생, 그리고 구도, 대각, 더 나아가서는 제중사업에 관련된 터를 바로 성적지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법계가 대원정사,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강열애이에 오르신 선진님,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과 대강열애에 오르신 분은 정산종사님, 그리고 주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그리고 상산종사님께서 대원정사, 대강열애에 오르셨죠. 이러한 선인님들의 탄생과 구도, 그리고 제중사업을 이룬 터로서 교단 사적에 있어서 역사가 깊고 가치가 있는 터를 원불교에서는 성적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성적지는 원불교의 가장 모태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 교문을 열으신 노루목 대각터를 제1호로 지정을 하고, 이 노루목 대각터를 비롯해서 28곳을 성적지로 지정을 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사적지는 교단의 창립 과정이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역사적 큰 사업이 이루어진 터를 사적지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 선인님들 중에서 종사 이상 된 우리 선인님들의 탄생, 구도 및 제중사업을 전개한 곳으로서 교단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터를 사적지로 지정을 하는데, 제1호는 영산학원터를 비롯해서 7곳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어서는 유적지입니다. 유적지는 원불교 교단의 발전 과정에 역사적 사업이 이루어진 터를 유적지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지나 사적지에서 제외된 곳 중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터를 유적지로 지정을 하는데,
유적지 제1호는 영산 방언공사를 할 당시에 방언사무소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방언사무소터를 비롯해서 23곳을 바로 유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불교 성지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교무님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 펜을 거꾸로 들고 계셔가지고요 지금. 네. 여기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원불교 성지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사실은 원불교 성지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성지의 앞에다가 큰 대자를 쓰는, 바로 이렇게 큰 대자를 쓰는 그 대성지가 있고, 앞에다 큰 대자를 쓰지 않는 성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대성지와 성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대성지라고 하는 곳에는 대종사님의 탄생, 구도, 대각, 그리고 재중사업 등 교당 창립 과정에 관련된 터와 구조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구조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성지로 지정을 하는데, 원불교에 있어서는 4곳을 대성지로 지정을 합니다. 영산 대성지, 저희들이 흔히 영산성지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은 큰 대자를 써서 대성지라고 표현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변산 대성지, 그리고 익산 대성지, 만덕산 대성지, 이 4곳을 원불교에서는 대성지라고 표현을 하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지는 어떠한 곳을 성지라고 하느냐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계가 대원정사인, 다시 말하면 대강열애 위에 오르신 선진님들의 탄생, 구도, 대각 및 그리고 재중사업 등 교단사적인 바가 아주 의미가 크고, 또한 역사적 구조물이 밀집되어 있는 성지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주 성지가 성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주 성지는 정산 대원 정사, 즉 정산 종사님, 그리고 그 아우이신 주산 대원 정사, 주산 종사님께서 탄생하고 구도하신 곳이기 때문에 성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종사님과 관련된 그러한 유적이라든지 또한 구조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만 앞에다 큰 대자를 쓸 수 있는 그 대성지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원불교 영산 대성지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대종사님께서 원기 16년에 서울에서 촬영한 이러한 진영입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촬영한 사진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사진이기도 하죠. 대종사님의 40대 초에 찍으신 이 사진, 이 대종사님께서 그 옆에 있는 탄생가에서 이렇게 탄생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탄생가 뒤에 있는 바로 이 산을 상여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코끼리상, 코끼리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코끼리 봉우리 아래서 탄생을 하셔서 어려서부터 의심을 품으시고, 그 의심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삼바제에서 산신을 만나시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5년 동안 기도를 올리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산신을 만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바로 3년 기원상 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을 간략하니 재물을 놓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였습니다마는 산신을 만나시지 못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대종사님께서는 산신 만나시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시고 스승을 찾아서 약 6년여라고 하는 시간을 어찌 보면은 이렇게 구도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때 과정을 십상도에서 구사고행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어찌 보면은 도사를 찾아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렇게 십상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산신을 만나시려고 하였습니다만 산신을 만나시지 못하셨고 스승을 만나시려고 하였으나 스승을 만나시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대정에 들으셔서 바로 만고 1월비가 있는 바로 이곳이 대종사님께서 마지막 구도 정년을 불태우셨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셨었던 바로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곳에서 대종사님께서는 1916년 이른 봄에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죠. 그래서 원불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대종사님께서는 표준 제자 8명을 내정을 하시고 그 후에 정산종사님께서 오셔서 9 제자와 함께 결국은 간척 사업인 방언공사를 이렇게 하시게 되고 그 제자와 함께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려서 법인 성사를 놔두게 됩니다. 바로 아래 그림은 이 사진은 법인 성사를 놔두실 그때 당시 법인 기도를 할 당시에 우리 선지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봉우리가 나와 있는 이러한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영산에서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구도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 교문을 열으셨습니다. 그 후에 대종사님께서는 전라북도 변산반도에 있는 변산으로 옮기셔서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집이 변산성지와 관련돼서 대종사님 당대에 관련된 유일한 사진으로 남아있는 석두암입니다. 그래서 변산대성지는 바로 이 석두암과 지금 사진이 전해오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석두암 아래에 있는 실상초당, 이 실상초당과 석두암을 합해서 저희들은 복례정사라고 합니다. 이 복례정사에서 이렇게 몇몇 제자들과 대종사님께서 법을 제정하셨던 그러한 곳을 변산대성지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종사님께서 여기 사진을 보면은 아마 여기 가장 어리게 나와 있는 분이 주산종사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몇 제자들과 이렇게 법을 제정을 하시고 그 후에 바로 익산에 총부를 건설하십니다. 총부를 건설을 하셨을 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본원실, 그 다음에 세탁부 두 사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집들이 이렇게 기와집이 아니고 초가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초가집 두 채를 짓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처음에 지었다고 해서 본원실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본원실을 지었고 했었던 이곳을 도치제라고 해서 도치원이라고 처음에는 이름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곳에 처음에 주재를 하시고 이 아래 세탁부는 그 일명 엿방이라고 하는데 원불교 총부를 건설하신 후에 생활대책이 막연했을 때 엿방을 하였던 그러한 곳이죠. 원불교 초기 교단에서 굉장히 간구했던 그러한 모습의 흔적을 저희들이 익산에서 찾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대종사님과 총부 건설을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집을 한 채 한 채 지어가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지금 모습이 어디냐면 여기가 과거의 정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총부 식당과 법은관이 자리가 있고 지금 요 위로 올라오면 여기가 대각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주로 거처를 하셨던 그 조실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초가집이 있는 이러한 곳이 조금 전에 저희들을 봤었던 본원실, 그 도치원의 위치가 지금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는 그 익산에서 법을 전하셨었던 그러한 곳이라 해서 익산 대성지를 법을 전하신 성지, 전법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십상을 나눌 때 정산종사님께서는 신용전법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습은 신용전법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을 이렇게 하고 밤에는 대종사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법문을 받들었던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부를 건설하신 후 만 19년 동안 법을 전하시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28년 동안 법을 전하시다가 1943년, 원기 28년이 되겠죠. 대종사님께서는 6월 1일 날 열반을 하시죠. 그때가 개미년이기 때문에 정산종사님께서는 개미열반상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실감나게 이렇게 그림으로 도로 이렇게 그려 놓았었던 모습이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에 있어서 대성지를 붙일 수 있는 또 한 곳이 만덕산 대성지죠. 지금은 이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만 이곳에 산제당 기와집 3칸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대종사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처음 선을 놨다고 해서 만덕산 성지를 초선성지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옆에 원불당이라고 하는 기도실을 지어서 만덕산 성지를 찾는 분들이 이곳을 와서 기도를 하고 대종사님께서 처음 선을 나셨던 것을 체험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몇 년 전에 건축된 원불당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불교 성지는 성주 성지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주 성지는 정산종사님 그리고 주산종사님, 정산종사님의 많은 이렇게 진영을 뵀습니다만 이렇게 활짝 웃으시고 이 정산종사님의 이러한 사진만 봬도 이렇게 온갖 잡념에 녹아날 수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산종사님, 주산종사님께서 탄생을 하시고 구도를 하신 것이죠. 원불교 역사에 있어서 형제분이 나란히 대원정사, 즉 대강열애에 오르신 분은 바로 이 정산종사님과 주산종사님 형제분이 유일하죠. 이 두 분께서 탄생을 하시고 이렇게 구도를 하셨었던 곳으로 정산종사님과 주산종사님께서 탄생하셨던 바로 그 집을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이곳에서 서당을 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정산종사님께서 처음에 이곳에서 할아버님께 이렇게 한학을 배우시기 시작이 되죠. 그 후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북바위가 있는 바로 박실로 이사를 후에 오시게 돼서 바로 박실에 그 구도비를 이렇게 세우고 그 집이 있었던 그 자리에 이곳에도 원불당이라고 하는 기도실을 지어서 정산종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것을 새기고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에 있어서 지금까지 대성지 그리고 성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불교에 있어서 대성지와 성지로 지정되지 않는 그러한 성적지가 또 있습니다. 그 성적지는 바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께서 만나셨던 전라북도에 있는 정읍 화해제우지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만나셨었던 그러한 상황을 재현을 해서 이렇게 화해제우상을 이렇게 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옆에는 바로 같이 대종사님을 모시고 왔던 팔산 대봉도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옆에 있는 이 왕버들나무가 몇 년 전까지는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고사목이 되어가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구도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오롯하니 대적공을 올렸던 곳이 바로 고창 연화봉에 있는 연화산매지입니다. 그 산매지에 대종사님께서 구도 당시에 그러한 내력을 적어놓은 연화산매지비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두 곳이 원불교 성적지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곳은 대종사님의 법통을 이으신 정산종사님 그리고 정산종사님의 법통을 이으신 대산종사님께서 탄생을 하시고 성장을 하셨던 생장가터가 원불교 성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덕산 성지 바로 아래에 있는 진안 성수면 자포리에 있는 그 생가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옛 모습을 간직을 하고 있고 대종사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처음 법문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셨던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성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사적지는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원불교 역사에 있어서 원불교의 그러한 역사의 흔적과 사적으로 지정한 그러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영산 학원실입니다. 학원실. 영산 성지에 가면은 원불교 최초 교당인 구관도시를 옮겼었던 바로 영산원 옆에 있는 그 건물로서 영산 학원실을 원불교에서는 사적지 제1호로 지정을 했죠. 그리고 총부에 있는 청하원터 그리고 만석평이 원불교에서는 사적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유적지에 있어서는 지금 이 섬이 아주 원불교에서는 이게 보물섬이 되겠죠.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제법을 하실 그 당시에 그 쌍선봉에서 바다를 내려다보시고 연못에 연잎이 떠 있는 것과 같은 그 아름다운 섬이라 해서 그 연하 그리고 섬도 하도 하섬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마는 이 섬이 약간 이렇게 굽었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는 새우 하자를 써서 하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섬은 원불교 교법을 제정한 변산성지 그리고 이 하섬에서는 원불교 교서를 편집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정화사입니다. 정화사에서 원불교 교서 편수를 마무리를 지었던 곳으로 이렇게 유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어서는 하단교당 즉 경상도 지역의 최초의 교당터죠. 그러나 그 교당이 지금 그대로 지금 복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남 최초의 교당인 바로 용함교당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산동교당이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바로 영광 신흥에 있는 현재 신흥교당이 원불교 유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원불교 성지에 있어서 사적지는 어떻게 지정이 되고 또한 성적지는 어떻게 지정이 되고 대성지와 성지 그 다음에 그 기타 대성지와 성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그 기타 지역을 가지고 원불교 전체적인 성지의 개화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1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